여러분, 고대 시대의 제사 의식부터 지금 우리가 쓰는 인공지능까지 사실 우리 세상을 쭉 만들어온 보이지 않는 힘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매일 서비스를 사고 팔고 경험하지만 막상 그게 뭐냐고 물으면 딱 잡히지가 않죠. 지금부터 이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서비스 경제의 본질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서비스라는 게 대체 언제부터 얼마나 넓게 우리 삶에 퍼져 있었는지 감을 잡기 위해서요. 과거로 짧은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이 진화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는 인류 역사 그 자체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에는 사냥처럼 생존과 직결된 활동이 서비스의 원형이었고요. 중세로 넘어오면서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니까 가정교사나 숙박업 같은 형태가 생겨났죠. 그러다가 근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공장 관리나 병원처럼 아주 체계화된 서비스가 탄생했고요. 마침내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공지능, 로봇 같은 고도의 기술 서비스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게 된 겁니다. 시대의 변화가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서비스는 역사와 함께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정의는 대체 뭘까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는 서비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활동, 편익, 만족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물건처럼 내 손에 딱 쥘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떤 가치를 주는 무언가. 바로 여기서부터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정의를 조금만 더 뜯어보면요. 재밌는 핵심 요소들이 보입니다. 서비스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고 제품처럼 가만히 쌓여있는 재고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행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고객과 제공자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사실상 서비스 경험의 좋고 나쁨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근데 아직도 뭔가 좀 아리송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대체 서비스가 제품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서비스만이 가진 아주 독특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특징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비스를 상품과 딱 구별해주는 구체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특징들을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서비스 관리가 제조업이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서비스에는요, 아주 뚜렷한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미용실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쉬워요. 첫째, 디자이너쌤의 그 손깃을 만질 수 없죠. 이게 바로 무형성이고요. 둘째, 머리를 자르는 그 순간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저는 그걸 받고 있죠.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입니다. 셋째, 이 헤어컷 서비스를 미리 만들어 창고에 쌓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멸성을 띱니다. 넷째, 어떤 디자이너가 잘라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이게 이질성이고요. 다섯째, 제가 옆머리는 좀 짧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고객의 참여가 꼭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오늘 머리 마음에 드세요? 이 만족도를 숫자로 정확히 재기 어려운 성과 측정의 곤란성도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요, 현실 세계가 칼로 무자르듯 이건 제품, 저건 서비스 이렇게 딱 나뉘진 않아요. 바로 이 스펙트럼을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저 왼쪽 끝에 있는 셀프주유는 거의 100% 제품이죠. 기름이라는. 근데 오른쪽 끝에 있는 미용실은 거의 100% 서비스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은 바로 이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패스트푸드점을 생각해 보세요. 햄버거라는 제품과 주문받는 서비스가 딱 결합된 대표적인 예시이죠. 자, 지금까지 서비스가 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봤으니까요. 이제는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다양한 서비스 세상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나눠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서비스 종류가 진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복잡한 세계의 질서를 좀 잡아보려고 만든 도구가 있는데 바로 분류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서비스를 여러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는 렌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렌즈입니다. 서비스 행동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가로축은 서비스 대상이 사람이냐, 사물이냐, 세로축은 그 행동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즉
유형적이냐, 무형적이냐를 나눠요. 예를 들어서 병원 진료는요, 사람 몸에 직접 하는 거니까 유형적인 행동이죠. 반면에 은행일은 어때요? 우리 돈, 즉 자산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루니까 무형적인 행동인 거고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명쾌하죠? 두 번째 렌즈는 고객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보험이나 은행처럼 한 번 가입하면 쭉 관계가 이어지는 멤버십 같은 게 있는가 하면 길 가다 쓰는 공중전화나 대중교통처럼 딱 한 번 쓰고 마는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 거래도 있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랑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걸 보고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렌즈는 얼마나 맞춤형으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즉, 서비스가 얼마나 개인에게 딱 맞춰지느냐를 보는 겁니다.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는 건 어때요? 완전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서비스고 전문가의 판단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는 버스나 지하철은 어때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제공되는 아주 표준화된 서비스죠. 네 번째 렌즈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어떤 서비스는 사람들이 막 몰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 수요 변동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 피크 타임을 다 감당할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전력 서비스 같은 건 밤에 덜 쓰고 낮에 많이 써도 보통 공급을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세무대리 서비스는 어때요? 연말정산 시즌에 수요가 폭발하면 모든 손님을 다 받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재고로 쌓아둘 수 없는 서비스의 소멸성 특징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렌즈입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건데요. 이건 아주 직관적이죠. 우리가 미용실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있고 우편 배달처럼 서비스가 우리 집으로 오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카드 결제나 방송 시청처럼 멀리서 원격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세 번째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 다들 체감하고 계시죠? 자, 오늘 우리는 서비스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독특한 특징들, 그리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5가지 렌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도구들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마셨던 커피, 출근길에 이용한 지하철, 심지어 지금 접하고 계시는 이 설명까지 이 서비스들은 과연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어떤 분류에 속하게 될까요?